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선박 및 해양 플랫폼을 건조 판매하는 조선해양 부문과 건축 및 토목공사 등을 이제 수행하는 토건 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선주다 보니까 당연히 조선해양 부문이 94.6%로 대부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봉으로 흐름 한번 보시면요, 과거에 크게 한번 치솟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 넘겼던 적도 있었고, 다만 지금은 이제 업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자가 좀 지속이 됐고, 오랫동안 좀 지지부진한 이런 좀 조선 업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의 흐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봉으로 보시면은 어쨌든 고점을 계속해서 좀 낮춰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다만 오늘은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자, 어쨌든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오늘 급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좋아질 수 있을지, 업황 자체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고, 이제 동사에 이제 모멘텀이 좀 실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좀 많이 물려 계실 거예요. 지금은 물론 밑에서 잘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이 오늘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구간 이 평단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주고 있는데요. 이 한 달 기준의 수치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거래량이 오늘 터졌기 때문인데요. 보시면은 뭐 거의 10배, 20배 이상 터졌죠, 오늘 거래량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이 결과가 한 달 순매수 결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서로 어디가 딱히 많이 샀다 이런 건 없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공매도 비중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는 조금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두 자릿수를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 3거래일 정도는 많이 안정이 된 모습입니다. 이제 업황 자체가 지금 좋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안정이 된 모습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부터 2017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7조 9천, 5조 2천, 7조 3천, 6조 8천, 6조 6천, 6조 7조 9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는 조금 불규칙해요. 그러니까 내렸다가 올랐다가 지금 반복을 하고 있다가 어쨌든 한 6조에서 한 8조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6조에서 좀 횡보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올해 좀 좋아지는 흐름. 그래서 이런 점은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 보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조선 쪽이 다 그랬잖아요. 지금 다 적자였고, 어쨌든 적자폭이 깊어졌다가 작년부터 적자폭을 좀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흑자 전환.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제 조선주는 올해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눌려서 싸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라. 얼마 전에 그 현대중공업 제가 분석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쌀 때 사야지, 여러분들 다 갈 때 사면 안 돼요. 다 이미 시세 다 났는데 그때 사면 수익이 얼마 안 나죠. 뭐 오히려 물릴 가능성만 커지고. 그래서 눌렸을 때 우리가 보자. 그래서 올해 흑자 전환을 대부분 하니까요, 조선 쪽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올해 좋아지고 단기 순이익도 영업이익과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 자,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채 비율 보시면 130, 110, 150, 과거에 좀 100대 유지하다가 좀 올라가요. 그래서 240, 뭐 190, 240, 250.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올해까지 해서 부채 비율은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부채 부담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이 조선,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선주는 절대로 장기 투자하는 업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채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짧게 볼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장기 투자만 안 하시면 부채 비율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고, 이어서 ROE 보시면 이제 과거에 순이익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났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이익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폭이 좀 깊어지다가 작년에 회복을 하고 올해 플러스로 돌아서는 흐름. 자, EPS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동사는 좀 아쉽지만 배당금이 없어요. 과거에도 배당을 한 적은 없었고, 하지만 이제 올해 턴어라운드를 하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실적이 좀 나아지면 배당을 할 가능성도 생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없는 상황.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ER은 76.55배, PBR은 0.92배로 수치만 봤을 때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조선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PER과 PBR은 좀 제외하고 생략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던 게, 배를 건조하는데 일단 통상적으로 2년이 걸려요. 오늘 수주하면 2년 후에 실적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렇게 수치가 높게 고평가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좀 제외를 하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이어서 삼성중공업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 보시면요. 매출은 1조 6천억 원, 영업손실은 3,358억 원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좀 아쉬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 배경을 보시면요. 지난해 고정비 부담이 있었고요. 강제가격 하향 안정화 둔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력난에 따른 외주비, 인건비 인상 영향 등 원가 증가분을 선반영하면서 8,544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좀 안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 2021년 이후에 수주한 물량이 본격적인 건조 일정에 돌입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2021년이니까 2년 걸린다 그랬죠. 실적 잡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올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건조 일정에 돌입을 하고 매출액 증대에 따른 이제 고정비 부담 감소 효과로 올해부터 매출과 실적이 크게 호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괜찮다. 그러니까 4분기는 좀 아쉬웠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관심 가져보자라는 내용이에요. 특히 이제 대표적 고부가 선종인 LNG 운반선이 삼성중공업의 수익성 개선을 좀 크게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운반선 비중이 좀 높으면 좋겠죠. 자, 이제 삼성중공업은 이제 재작년과 작년에 각각 122억 달러, 94억 달러를 수주하면서 2년 연속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같은 기간 수주한 LNG 운반선이 총 58척, 그리고 122억 달러에 달해 높은 비중, 56%나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동사는 올해 매출 8조 원, 영업이익 2천억 원, 신규 수주 9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가운데 성과 추이를 감안하면 이제 내년 이후까지도 유의미한 실적 성장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올해 수주 목표가 95억 달러란 말이에요. 근데 조선은 이 중에서 64억 달러, 그리고 해양은 31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수주 실적을 확보한 말레이시아 부유식 원유 해상 생산 설비와 올해도 이어질 LNG선 발주 기대감 등을 감안했을 때 올해도 수주 목표 달성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도 수주 목표 달성을 하게 되면 3년 연속 수주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초과 달성.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이제 2.5년 이상의 건조 물량을 현재 회사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중심의 수주 전략을 올해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이제 회사에서 밝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어쨌든 수주도 잘 되고 있고 올해도 좀 좋게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10.5% 오르면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르지 않았다면 지금 신규 진입 가능한 저는 위치였다고 보는데, 지금은 한번 시세가 크게 났기 때문에 들어가기엔 조금 아쉬운 자리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의견 드리고요. 지금은 보유자분들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이제 수익이 나신 분들, 밑에서 들어가서 수익이 지금 나신 분들을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조금 저는, 그러니까 길게 보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선은 업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조금 이제 절대로 좀 길게 보면 좀 유리하지 못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항상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6,000원까지만 좀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저는 6,000원 1차 목표가 드리는 거고요. 웬만하면 6,000원에서는 털고 나오시고 더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70% 이상은 좀 익절하세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6,000원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위에서 물리신 분들, 자 6,000원 기준으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그러니까 뭐 7,000원 막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리셨더라도 지금 평단 관리는 하셨겠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평단은 좀 이제 낮춰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6,000원 중반대는 적어도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000원에서 이제 7,000원 사이에 계신 분들은 뭐 너무 물타지 마시고요. 지금 물타는 구간도 아니고 이미 많이 올라서, 그래서 물타지 마시고 계속 좀 보유해 나가시다가 주가가 뭐 6,000원 이상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본전이 될 수도 있겠고 조금 이제 손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구간에 따라 제가 확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충 이제 말씀드리면 한 요 정도 6,000원에서 6,000원 초반대까지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때는 뭐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서 조금 손해 있더라도 손절하시고,
좀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전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본전에 나오시고 각자 이제 평단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기대하지 마시고 본전이나 조금 손실, 어차피 내가 잘못 들어가서 물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 최소화하는 이제 구간에서 나오셔서 이제 다른 종목에 수익 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분히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투자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조선업황 계속해서 좋아지니까 아까 말씀 못 드렸던 게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제가 이거 반대 의견 드렸고 오늘 제일 많이 올랐어요. 조선업종 중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못 간 업종들도 이제 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 안 간 종목들 여러분들 공부해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시세가 난 거 들어가지 마시고 아직 안 오른 종목 보면 되니까요. 조선주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자,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